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시티그룹, 종목 코드 C지요. 이 시티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티그룹, 지금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규모 사업 재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자신들의 핵심 강점인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여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과거에 좀 부진했던 모습들을 털어내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턴어라운드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부터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시티의 핵심 비전은 국경 간 니즈를 가진 기관들을 위한 최고의 은행 파트너가 되는 것, 이겁니다. 이건 결국 시티만이 가진 그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기관 고객 서비스 역량, 이걸 정말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그 서비스즈 부문 있잖아요. 이 부문은 시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또 수익성이 높은, 뭐랄까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비전 자체는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CT의 강점을 잘 살리려는 방향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 재편을, 그것도 아주 급하게 해야만 하는가? 그 배경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요. 시티그룹은 사실 꽤 오랫동안 경쟁사들, 대표적으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았어요. 특히 그 유형보통주 자본 수익률, ROTC라고 하죠. 이 지표가 계속 부진했습니다. 이게 은행이 주주들 돈, 그러니까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시티는 여기서 계속 좀 뒤처졌던 거죠. 네, 거기다가 사업 구조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글로벌하게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놨고 그러다 보니 운영 리스크 문제, 또 규제 준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발목을 잡혔던 겁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 턴어라운드는 단순히 더 잘해보자 이런 차원의 선택이라기보다는요. 과거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생존하고 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찌 보면 필수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턴어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그 정량적인 목표가 바로 그 ROTCE, 이걸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중기적으로는 한 11%에서 12% 정도, 그리고 2025년까지는 10%에서 11% 달성, 이걸 목표로 딱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성과를 보면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핵심인 서비스 부문이 아주 견조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또 마켓 부문도 선방을 하면서 2024년 매출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현재 주가순자산 비율, PB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0.5배에서 0.6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서 향후에는 1.0배 이상으로 재평가될 잠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관련 분석들도 있었고요. 목표 설정이나 최근의 긍정적인 지표들, 물론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5년 상반기 ROTCE가 8.9%였고요. 가장 최근인 2분기 기준으로 봐도 8.7%에 그쳤습니다. 목표치인 10%에서 12%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경쟁사들과의 격차예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탑티어 은행들은 ROTCE가 꾸준히 15%에서 17%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시티가 구조적으로 수익성 면에서 여유에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시티의 그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높은 운영 비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단기람 내에 목표한 ROTC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글쎄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치 엔진을 교체하면서 동시에 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니다. 현재 시티그룹은 크게 보면 5개의 핵심 사업 부문을 운영 중인데요. 2024년 매출 기준으로 한번 보면 서비스 부문이 약 26.7%, 그리고 미국 개인 금융 부문이 한 27.7% 정도, 마켓 부문이 약 27.0%, 뱅킹 부문이 8.4%,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부문이 약 10.2%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연 서비스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기업들의 그 글로벌 자금 흐름을 관리해주는 재무 및 무역 솔루션, TTS라고 하죠. 그리고 증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의 국경 간 거래나 자금 흐름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무역 결제 시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 부문은 ROTC가 2자릿수예요. 아주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그룹 전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야말로 효자 사업이죠. 최근 1,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 이 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마켓, 뱅킹, 자산관리 부문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습니다. 네, 각 사업 부문별로 강점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들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 마켓 부문 있잖아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룹 전체 실적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매각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미국 개인금융 부문. 여기는 신용카드 사업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이게 만약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최근 자료를 보면요. CT의 총 부실 대출, 그러니까 Non-Accrual Loans라고 하는 원리금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부문에서의 부실 증가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에요.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티가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시아나 유럽 등지의 소매금융사업처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거나 아니면 핵심 전략과 거리가 좀 멀다고 판단되는 비핵심 자산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자본과 역량은 어디에 쓰느냐? 수익성이 높은 그 서비스 부문에 더욱 집중하고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자산관리, 웰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확보된 자본이 단순히 사업 투자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관련 자료들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ROTC 목표 달성에도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사업 구조를 좀 더 단순화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이런 아주 명확한 전략인 셈입니다. 네, 그 전략의 방향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강점에 집중하겠다. 나쁜 말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실행에 있습니다.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될 것이냐는 거죠. 비핵심 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목표했던 만큼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매각 후에 남게 되는 그 핵심 사업 부문들 간의 시너지, 예를 들면 기관 고객 그룹, ICG 고객을 자산관리, 웰스 부문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전략 같은 것들, 이런 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이건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모든 구조조정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인력 감축에 따른 퇴직금이라든지 시스템 통합 비용 같은 것들,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꽤 많죠. 네, 일부 자료에서도 이런 구조조정 비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티그룹이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기술 혁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요. 기술을 통해서 은행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특히 그 핵심인 글로벌 서비스 부문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4년 한 해에만 기술 분야에 무려 118억 달러를 지출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프라 현대화, 플랫폼 구축, 데이터 시스템 개선 같은 소위 말하는 변환 이니셔티브,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 여기에만
29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요. 2,000개가 넘는 그런 낡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을 폐기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최신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IT 시스템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는 거죠. 이런 기술 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2026년까지 연간 2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또 2만 명 규모의 인력 감축 계획과도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는데 비용은 2% 증가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기술 투자, 사실 그 배경을 보면 과거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자 대응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시티그룹은 과거에 내부 리스크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 연준 같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어요. 특정 시정 조치를 강제하는 명령, 이걸 동의 명령, 컨센트 오더스라고 하는데 이걸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이 기술 역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해서 규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목표라고 봐야 합니다. CT가 이른바 규제 준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무형자산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막대한 투자 비용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 기술 변환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혹은 중간에 또 다른 새로운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석에 따르면 연간 비이자 비용이 예상보다 5%만 추가로 증가해도 시티그룹 연간 순이익의 18%에서 20%가량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경과도 있습니다. 현재 그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효율성 비율, 이피션시 레이쇼 역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65.2%로 예상 목표치인 63.9%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을 해야겠네요.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최근 재무 성과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25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데 이거는 마켓 부문, 뱅킹 부문, 그리고 자산 관리 부문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EPS는 전년 동기 대비 24%에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출은 약 3.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순이자이익, NII라고 하죠. 예대마진 등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 이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또 투자은행 IB 부문과 시장 마켓스 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티가 주주 환원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2분기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실시했고요. 오늘 발표될 3분기 실적과 함께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넘어서요. EPS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고 또 경영진의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1억 달러 자사주 매입 시에 EPS가 0.082%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기도 했고요. 물론 최근의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 핵심 목표인 ROTCE는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어요. 2분기 기준으로 8.7%였죠.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고요. 관련 자료로 보면 총 부실 대출, 토탈 넌 어쿠럴 론즈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 심화된다면 신용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급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최악의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30억 달러의 추가적인 대손 충당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여전히 변동성이 큰 그 시장 마켓츠 부문의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고요. 금리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면서 향후 순이자 이익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티그룹의 주가가 왜 이렇게 장부가치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되어 거래되는지, 즉 PB나 PTBB 같은 비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깊은 회의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자체가 역설적으로 보면 아주 매력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현재 PB가 0.5배에서 0.6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에 시티가 정말 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목표로 했던 ROTCE 11%에서 12%를 달성한다면 그때는 PB 비율이 1.0배 이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관련 자료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즉 현재 시티의 주가는 뭐랄까 가치주로서의 매력과 함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재평가, 리레이팅 잠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이건 EPS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입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에서는 주가가 현재보다 30%에서 많게는 45%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러이 선보였을 때의 보상은 크겠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의 하방 리스크 역시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요. 만약에 구조조정이 실패하고 신용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20%에서 30%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석을 보면 그 총 대출 연체율과 PB 비율 사이에는 뚜렷한 음해상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연체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PB 비율이 0.15에서 0.2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추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용 리스크의 변화가 CT 주가에 미치는 민감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나온 분석 자료에서도 그 베어 시나리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가가 1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결국 현재의 그 낮은 밸류에이션은 이런 실질적인 위험 요소들을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오늘 발표될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시티그룹의 그 턴어라운드 전략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간 점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 이 턴어라운드 서사가 계속 힘을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견조한 순이자이익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지, 또 투자은행 IB와 시장, 마켓스 부분의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그리고 자산관리, 웰트 부문이 계속 성장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용 효율성 개선 노력이 그 효율성 비율, efficiency ratio 하락으로 실제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고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확인된다면 턴어라운드가 순항 중이구나 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반대로 리스크 측면에서 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향후 순이자 이익 NII에 대한 경영진의 가이던스, 이게 혹시 시장 기대보다 좀 보수적으로 나오지는 않을지, 그리고 IB와 마켓스 부문 실적이 상당히 높은 시장 기대치에 과연 부합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자산 건전성 지표입니다. 총 부실 대출 증가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 규모는 적절하게 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꼼꼼히 봐야 합니다. 비용 통제 성과를 보여주는 그 효율성 비율의 개선 속도 역시 중요하고요. 만약 오늘 발표에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소식, 예를 들어서 부실 대출이 갑자기 급증했다거나 비용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시티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은 분명히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건 명확해요. 과거의 부진을 털어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대규모 턴어라운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실행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이라는 그 고질적인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경기 사이클이나 시장 변동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 이것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규제 당국의 감시와 요구사항들 이것도 부담이죠. 결정적으로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수익률, ROT, OCE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반면에 이 어려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얻게 될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티그룹의 핵심 사업인 그 글로벌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실적들을 통해서 턴어라운드 전략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그 밸류에이션 수준, 이런 점들은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티그룹에 대해서 나눈 이런 심층적인 분석과 또 다양한 관점들이 시티그룹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투자 자문이나 권유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컨텐츠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